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304페이지에 질서벌부터 나왔습니다. 거기 두 가지인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세요. 주체에 따라서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가 거리정보사업자. 거리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나오죠. 운영 규정에 대해서 승인 안 받거나 변경 승인 안 받거나 위반해서 운영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이게 뭐죠? 보고 안 했다, 뭐 자료 제출 안 했다, 거부 방해 기피했다. 그다음에 거짓 보고했다, 거짓 자료 제출했다. 요걸 이제 합치면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런 말이에요. 영감.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는 일단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관련 자료 제출해라.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필요한 조치 해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 보시면 돼. 모니터링 관련 모니터링이 생각나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는 적선해감. 1번에 보니까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맞죠? 자, 2번 두 번째 줄에 개선명령 미이행. 자, 3번에 보시면 요게 뭡니까? 감독상의 명령 위반인데 두 사람이 나왔죠? 금융감독원의 원장, 국장 두 사람의 감독상의 명령 위반이다 보시면 돼요. 감독상 명령 위반의 내용들은 똑같아요. 자, 4번에는 이제 징계해임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징계해임 요구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 자, 이제 연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면은 시도지 연수교육 대상자는 기업하고 소속이란 말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단 말이지. 자,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당한 표시 광고네, 그죠? 그 밑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넘어가서 얼마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옆에다가. 자, 1번 동그라미 기업한테 이제 1번인데 휴업하고 폐업하고 재개하고 기간 변경 신고 안 했다. 이거 얼마? 이거 휴잖아요. 휴 20만 원. 자, 2번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이에요. 제일 마지막 줄에 개시를 하지 않았다. 이거 얼마? 겐토는 역시 안 된다. 우리 겐토는 안 됩니다. 겐토는 안 돼. 확실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0만 이게 손자반 할 때 이 개잖아요. 30이에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안 했다. 이거 얼마? 30이죠. 이게 손자반 할 때 2. 자, 4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문자 위반. 그리고 그렇죠. 성명 표기를 안 하거나 거짓 표기했다. 이거 50만 원짜리고. 5번에요. 부치기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했네. 이것도 명칭 관련 50만 원짜리죠. 6번에는 표시 광고할 때 명시 의무를 위반했네. 세 번째, 명시 의무 위반해가지고 그 밑에 표시 광고했다 그 말이야. 이것도 50만 원이에요. 자, 7번에 등록 좀 반납 안 했네. 등반 50이에요. 등반 50. 자, 8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정서사본 교부 안 했지. 관계증서 전자본 제공 안 했죠. 이런 거. 이게 손자반 할 때 그 손이거든. 30이죠. 자, 그 제일 마지막에 이거 뭡니까? 자격증 반납 안 했네. 미반납 사유서 제출 안 했죠. 거짓 사유서 제출했죠. 이거 얼마? 30. 이게 손자반 30. 조금 하면 금방 해요, 금방. 에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다른 거는 또 두 번째고 이 행정처분하고 벌칙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한번 읽어보고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우리 과목이. 아시겠죠? 자, 오늘 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행정형벌로 가볼게요.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의 행정형벌 첫 번째 나온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그 암기법은 우리가 무부금 이렇게 암기했죠. 무부금은 기억날 거 아니야. 무부금. 그 세 개밖에 없으니까 무부금 3대3. 자,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먼저 나왔네. 부정 등록이 먼저 나왔죠. 두 번째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무등록이 나왔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금지행위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이게 금지행위죠. 33조 제1항의 5호부터 9호까지 이 무슨 말이냐면 관직상 투시 중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기획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 것이 금지행위 나오는 관직상 투시 중까지예요. 그럼 금지행위 때 하는 거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이게 33조 제2항에 들어있는 교란행위, 금지행위 교란행위면서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행위 5가지잖아요. 맞습니까? 기획부터 미음까지 5가지. 금지행위 대사 공부하고 와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해보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1대1.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중으로 소속했다. 가로 안에 나오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맞죠? 동그라미 2번.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죠. 그리고 양도했죠. 대여했죠. 그리고 양수받았죠. 대여받았죠. 5명입니다. 자격증은 5명이에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등록증입니다.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죠. 양도했죠. 대여했지. 그 다음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양수받은 사람, 대여받은 사람 있죠. 총 6명이라고요. 동그라미 4번에 둘 이상의 사무소는 이중사무소를 말해요. 이사.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임시중개시설물, 저 짝지고. 6번에 보시면 비밀을 누설했는데 먼저 나왔죠. 금표비 할 때 비밀 누설. 7번에 이거 정보공개 위반이 임종료 할 때 정.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그리고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차별 공개했다. 3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좀 잘못 적어놨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자, 기업이 아닌 자인데 이런 문자를 썼다 이 말이에요. 사칭했죠. 그 다음에 9번에는 기업이 아닌 자, 이거 공인중개사를 하면 안 되고 기업이 아닌 자인데 뭐 했다? 표시광고를 했다. 그래 나와야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10번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뭐 했다고?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 사칭했죠. 11번이 뭐냐 하니까 금지행위. 자, 4가지죠. 매무, 수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밑에 이제 양벌 규정 보세요. 양벌 규정은 한번 한 적 있다. 우리 손해배상 책임할 때 형사 책임으로서 양벌 규정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속이다, 보조원이다, 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자, 제48조가 뭐냐면 3대3이에요. 제49조가 뭐냐니까 1대1이에요. 48, 49조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자는 벌합니다. 해당 형벌을 받겠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했어. 벌금형을 과한다 했어. 징역형은 아닙니다. 근데 면책 규정이 있네. 두 번째 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자,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 자, 지금까지 한 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40문제 중에서 총 몇 문제? 대체적으로 한 28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70% 차지하죠? 70%. 그 28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춰야 됩니까? 다 맞으면 제일 좋고 한두 문제 정도 틀려줘야 돼. 26개 정도. 그렇게 틀려야 합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거 양이 작아. 공부에 대해 분량이 작아요. 한 문제 출제하는데 그 공부에 대해 분량이 작아. 그러니까 요 뒤에서부터는요. 이 뒤에서부터는 한 12문제 나와요. 12문제. 대체적으로. 근데 책을 딱 반이잖아. 지금 거의 보면. 딱 반이죠. 반인데 앞에서 막 28개 나오고 뒤에서는 합쳐가지고 12개 나와.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문제만.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는 한 문제를 내는데 뒤에 거는 양이 많아요. 한 문제를 맞추려면 그 많은 파트가, 테마가 많은 양을 공부해야 돼요. 많은 양에서 한 문제가 나와. 많은 양에서. 그래서 이게 양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실명법 있죠. 실명법. 거기서 한 문제 나오죠. 주인법에서 한 문제, 상인법에서 한 문제, 경공매에서 한 문제, 매수신청 대리에서 한 문제. 대체적으로 그게 나와. 그리고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대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또 확인설명, 서식 비교 있죠. 여기에서 물론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 있어. 작년에 2문제 나왔거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만 나와. 그 나오는 부분만 위주로 하시면 돼. 공부를. 그래가지고 12개 중에서 몇 개 맞추느냐? 6개만 맞추면 돼요. 6개. 반. 앞에 거 다 맞추고. 에? 되겠죠? 그래야지 85점씩만 나와. 맞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자, 이 뒷부분을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 왜 어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뒷부분을 맨날 첫날. 맨날 앞에만 하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기 있잖아요. 수학, 정석 같은 거. 맨날 오늘부터 새로 시작. 앞에. 오늘 새로 시작. 앞에. 뒤에는 깨끗하고 앞에 지판만 맨날 찾아면 지판만 시커멓고 뭐.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제가 뒤에 거만 봤으면 끝났는데 뒤에 거를 안 봐가지고 맨날 지판만 보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작년에 한 9문제 나왔어요. 좀 많이 나오는 추세네 보니까 9문제가 나왔다. 자,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전반적인 내용.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보니까 등이 붙었네. 등이란 말은 부동산 신고 말고도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파트가 세 가지 파트죠.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파트가 있고,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서는 세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외국인 특례에서는 한 문제, 보통 한 문제 출제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에서 보통 세 문제 나오다가 좀 늘었어. 두세 문제 나오다가 최근에 단독으로 세 문제 나오고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여기 통째로 종합해가지고 이제 두 문제가 더 출제가 돼가지고 작년에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9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에서는 안 돼. 안에서는 힘들어진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조문이 들어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했을 때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가 있겠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거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가 누굽니까? 거래 당사자지.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모든 물건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신고하는 건 아니고 일단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예요. 부동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토지랑 정착물 그러지 말고 이거 정착물 그러지 말고 토지랑 건물이에요. 토지랑 건축물. 토지 건축물. 토지랑 건축물을 부동산이라 그래.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여기다 등이 붙어요. 등이 붙은 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은 지위를 말해요. 지위. 자,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모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예요. 자, 임대차 계약이다. 부동산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다. 아니면 뭐 교환 계약이다. 뭐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 안 합니다.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한다. 그럼 일정한 신고 사항이 있겠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부터 신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하니까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서 신고하느냐?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다 보시면 돼요. 시군구. 어떻게 신고하느냐?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한 신고 사항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가 날 시군구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매매 계약이니까는 거래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네. 맞죠?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단 말은 같이 손잡고 가는 거 맞죠? 손 안 잡고 갑니까? 손 안 잡고 가기. 손 잡고 가기, 손 안 잡고 가기. 손 잡고 가기 애매하다. 매도인이 남자고 매수인이 여자면은 조금 낫죠. 근데 매도인 남자, 매수인 남자 그러면 손잡고 가기 힘들어요. 그거는 좀 사람이 좀 힘들어져. 아시겠죠? 손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때 말하는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까?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죠. 거기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미시 아닙니다. 또는이에요. 여기서 또는이에요. 미시 아니에요. 자,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돼요. 매도인이 가도 되고 매수인이 가도 되고. 물론 둘 다 가도 돼. 둘 다. 아는 사람이면 같이 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같이 갈 의무는 없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된다. 이 말이지.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가면 됩니다. 자, 그때 공동으로 하자는 거는 뭘 공동으로 하자? 서명 또는 날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지. 뭐라고 나왔냐? 다른 거 다 맞게 해놓고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틀렸죠? X예요. 공동으로 제출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말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되겠죠? 그렇게도 시험 나왔다고. 공동 제출하면 틀렸어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언제까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에 계약 체결을 요것도 바꿀 수 있다. 뭐라고? 잔금 납부일 아니면 등기 완료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 계약 체결일 어디 나와? 계약서에 나오죠. 매매 계약서에 나올 거 아니야. 필수 예상 맞죠? 계약 체결일 며칠 이내에 30일에 이것도 바꿀 수 있다. 이게 한 2년 됐나 3년 됐나? 옛날에 며칠이었어요? 모르죠? 모를 거예요. 다 신규니까 다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를게 아마. 한 2년 됐나 3년 됐을 거예요. 옛날에 60일이었거든. 60일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60일 때 한번 공부해본 적 있습니까? 한 3년 된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 60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바뀌어져. 막 헷갈려. 처음에 딱 60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잘 안 되거든. 사람이. 수정을 하려면, 머리에 수정하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많은 양을 공부하고 많이 해도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같은 답을 찍고 있다니까. 똑같은 답을. 자, 그래서 이걸 조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신규니까, 처음이니까 뭐 헷갈릴 것도 없네. 30일. 60일은 본 적도 없으니까. 맞죠? 자,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등이 소지한 시군구로 가라 이 말이네. 부동산 등이 소지한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부동산이 해운대구에 있다. 그럼 어디로? 해운대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남구에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있다. 강남구 가야 돼요. 왜? 부동산 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요거를 신고관청이라고 합니까? 예, 신고관청이라고. 등록관청이 아니라고. 물론 등록관청은 같은 곳이지. 근데 이름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자, 이때 말하는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양산시, 김해시 같은 곳, 그리고 특도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세종시가 들어가요. 특시. 여기에는 이 신고관청에는 세종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등록관청에는 세종시가 없어요. 등록관청은 세종시가 없어요.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세종시까지 들어가 있다. 특시까지. 군수구청장 이렇게 알아두고, 자, 앞으로 가서 거래 당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래 당사자는 매매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입니까? 맞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여기에 중요한 게 누가 포함되어 있냐 하니까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뭐래요?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등도 이렇게 계약 체결해가지고 했을 때는 똑같이 신고해라 그 말이에요. 되겠죠? 그럼 외국인 등은 나중에 이제 외국인 특례,
부동산 취득 특례할 때 그때 외국인 등 정해놓은 게 있어. 그때 할 거예요. 그때.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인데 거래 당사자 일방이 뭐야?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안 해주는 거야? 서명 또는 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걸 해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서명 또는 날을 안 해준다. 그거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럼 과태료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일 수 있습니까? 국가하고 내하고 거래할 수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신고 의무자예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나는 신고할 필요 없다. 나는 할 필요 없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국가 등이 신고를 할 의무자라는 거예요. 맞죠? 왜? 국가가 내한테 별로 해준 게 없거든. 여러분한테 해준 거 있어요? 국가가? 별로 짜들이 없죠? 없어. 짜들이 없어. 둘째 놓으니까 50만 원 주더라.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는 군대 다 갔다 왔고 강원도 평창군 도암리 행계리 대관령이 좀 올라온 대관령이에요. 약간 대관령은 전방은 아닌데 눈이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와. 거기서 뭐 했냐 하니까 저는 이제 작전병이었었어요. 작전병이라고 있어요. 총 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작전병으로서 작전을 짜는 게 아니고 작전과에서 막 치고 워드 치고 있죠. 이거 일일 업무 보고 뭐 워드 치고 상황판 적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상황판 적고 그 아스테지에다가 지도 막 붙여가지고 막 나가는 게 있어 막. 그러니까는 이제 야근이지 야근 막 야근하는 게 있어요. 업무가 끝나면 야근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모부에 막 나가는 게 아니야. 총 닦고 이러지 않아. 막. 총도 안 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96년도에 제가 9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96년도에 거의 1년 지나가지고 96년도 9월 달에 무장공비가 넘어왔어요. 강릉에. 모릅니까? 어느 나이잖아요 지금. 96년도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 96년도에 아니에요. 96년도에 그 뉴스 안 나왔어요. 우리 밖에서는. 나온 것 같은데. 강릉에 한 20몇 명 넘어왔다. 잠수함 타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고 또 몇 명 넘어갔어요. 그때 뭐 했냐 하니까 총 들고 나간 게 아니고 막 칠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칠하고 뭐 수색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TV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일일 업무 같은 게 있어. 상황 근무 같은 게. 그래서 오드 치고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저기 학교라든지 분교 같은 데 있지. 학교 같은데 거기 월정사 있지. 월정사 거기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그 다음 해 한 3월 달까지 오래 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유흥품이 막 들어와. 사과 같은 거. 그래가지고 사과 깎아 먹고 막. 그래서 내가 사과를 잘 깎아요. 자, 커피 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렇다고 막 당번병 이런 건 아니에요. 당번하고 틀려. 연대장 당번은 이제 소위 말하면 따까리라고 하는데 그건 당번. 그건 당번이 있어. 당번. 비서지 비서. 당번은 아니고.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국방의 의무도 다 했다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군대도 갔다 왔고 97년도 12월 달에 제대해가지고 그 IMF 97년도 12월 달에. 자, 하여튼 힘들었는데 국가는 이제 내한테 해준 거는 딱 50만 원밖에 없다. 50만 원. 둘째 놓으니까 50만 원 주더라고. 그러니까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하면 누가 신고해야 되겠어? 국가가 신고해야지. 내가 왜 신고해? 국가가 신고해야지. 국가가 해줘야죠. 맞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을 누가 중개했냐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개업이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신고 의무자냐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돼요. 개업이 중개했으면 개업이 신고 의무자라 이 말이야.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말이지. 서명 또는 날이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동중개다 그러면요. 공동중개했다 그러면은 무슨 신고가 되겠어? 공동신고지. 그러니까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다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이. 둘 중에서 또 한 사람이 거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거부하면 또 단독 신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 준용한다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내하고 국가하고의 거래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 그 말이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신고를 해야 돼요? 국가. 나는 아니다. 그죠? 나는 최소한 나는 아니죠. 내라고 하는 사람 없다. 그냥. 나는 아니고 국가 아니고 국가 아니면 이제 개업이잖아요. 근데 보통 국가라고 보통 생각이 많이 들어. 왜? 국가가 들어갔으니까. 국가니까 뭐 해줘야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게 법적 마인드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 국가하고의 거래인데 개업이 중개했잖아요. 그러면 개업이 신고 의무자예요. 아무리 국가라도 개업이 신고 의무자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게 법적 마인드지. 왜? 개업이 중개했을 때는 개업이 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국가일 경우는 제외. 그런 게 없거든. 우리 법에서. 단서 국가일 경우에는 국가 신고 그런 말이 있으면 네, 국가 신고하는 게 맞는데 그런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그게 국가라도 개업이 중개했으면 개업이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다. 이게 단독으로 우리 시험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거래했을 때 신고하는가? 거래 대상, 신고 대상 거래.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있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 부동산이라면 토지랑 건축물을 말할 거 아니에요. 토지랑 건축물 말하겠죠. 토지의 매매 계약, 건축물 매매 계약 다 신고해야 돼. 자, 두 번째 가볼게요. 8가지 법이 나옵니다. 8가지 법인데 이 법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건분법이라고 해요. 건분법. 줄여가지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두 번째가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공특법이에요. 세 번째가 도시개발법은 좀 들어봤습니까? 네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들어봤죠? 자,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이거를 줄여가지고 빈소법으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소주특례라고 제가 붙였어요. 소주특례. 소규모 주택이니까 소규모 주택이에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상계법.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택개법이라고 있어요. 이 8가지 법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딱 봤을 때 이 법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무슨 법이 없냐 하니까 건축법이 없어. 건축법이 막 들어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건 이제 신고 대상이 아니라 봐야 돼. 건축법은 아니니까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이에요. 자,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무슨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을 뭐라 부르냐 하니까 분양 계약이다 이 말이야. 최초로 시행사, 건축주 등이 분양하는 계약이 분양 계약이에요. 이런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을 분양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위 공급 계약 있죠. 위 공급 계약을 통하여 이 말은 이 법이 다 쓰인다 이 말이에요. 위 공급 계약을 통하였단 말은 이 법들이 여기도 다 쓰인다 이 말이에요. 위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공급받는 자 지위의 매매 계약이다 이 말이지. 공급받는 자 지위의 매매 계약. 이걸 뭐라냐 하니까 이 지위의 매매 계약이 분양권 전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양권 전매라고 해.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네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들어봤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있어요.
요걸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자 지위의 매매 계약이다 이 말이죠. 요거를 뭐라 하느냐 하니까 입주권 전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뭐냐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신고 대상 요게 단독으로 시험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다. 두 번째는 분양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분양 계약이다. 세 번째가 분양권 전매고 네 번째가 입주권 전매. 이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 하니까 이쪽에 앞에 와서 앞에 신고사항 있죠? 신고사항이 어떻게 되냐 요걸 외워야 돼. 요 신고사항. 자, 공통적인 신고사항을 한번 적어볼게요. 공통적인 신고사항. 자, 첫 번째 뭐냐 하니까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까? 기재돼야 되죠. 인적사항 신고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계약 체결일 신고하고 여기에다가 중도금 지급일 하고요. 및 잔금 지급일을 신고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거래 대상 부동산 있죠. 이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종류부터 해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다 신고합니다. 자, 네 번째가 실거래가 신고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해야 되겠죠. 실제 거래 가격. 다섯 번째가 조건하고 기한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를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뭐냐 하니까 개업의 중개잖아요. 그러면 개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의 인적사항 하고 인적사항 및 그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겠죠. 그 사무소에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렇게. 6번 같은 경우에는 개업의 중개일 게만 있겠죠. 신고하겠죠. 6번은 개업이 아니고 당사자 직거래면 신고할 거 없잖아. 그렇게 따라 두셔야 돼요. 자, 요게 공통 신고 사항입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되겠죠? 자, 암기법을 소개할 텐데. 자, 여러분들 혹시 인도에 가보셨어요? 인도 여기 인도에 가보셨어요? 인도. 미국은 자주 가는데 인도는 잘 안 간다 그죠? 인도는 우리 좀 잘 못 가고 잘 가는 편이 아닌데 인도에 안 가보셨죠? 하여튼 인도에. 자, 인도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걸 알잖아. 인도에는 뭐가 유명해? 카레. 그렇죠. 카레 유명하다. 맞아요. 그걸 뭐 다 알잖아. 인도에는 카레가 유명한데 카레보다는 지금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뭐가 유명했냐니까 인도에서는 조개가 유명해요. 조개가. 인도에서 뭐가 유명해? 조개가 유명한 거죠. 그래서 잘 몰랐었죠. 인도에서는 조개가 유명하기 때문에 인도에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마당에 조개더미가 막 쌓여져 있어요. 어떤 집은 높게 쌓여져 있고 어떤 집은 낮게 쌓여져 있어요. 높게 쌓여지 그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집안의 그 부유함의 상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높게 쌓여 있는 집은 좀 상당히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쌓여져 있는 집은 덜 부유하다. 조개를 덜 먹었겠죠, 그죠? 돈이 많으니까 조개를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조개를 먹는데 이걸 어디서 먹어줘야 되냐 이 말이야. 어디서? 거실에서 먹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안방에서 먹었다는 큰일 나요. 다 흘립니다. 어디서 먹으라고? 거실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뭐를? 조개를. 그래서 읽을 때 인도 거실 조개 이렇게 암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여기서 이 인도에서는 조개가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런 거 방금 얘기했던 거 이런 거는 절대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니 잘났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말고
혼자서 간직하고 있다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시험이 끝나면 인도에서는 뭐가 유명한 걸로? 카레가 유명한 걸로 다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요거 반드시 인도 거실 조개로 외워둡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조문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밑줄을. 자, 페이지를 어디로 오냐 하니까 페이지는 3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용어의 정의 있죠? 자, 여기에서 조문이 나오는데 1호에 보니까는 부동산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거기 토지랑 건축물을 의미하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부동산 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3호에 보시면 거래당사가 나오죠? 거래당사는 누구라고요? 매도인, 매수인이 돼 있고, 자,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자, 3호의 1을 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보니까 이것도 임대인하고 임차인이겠죠.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또 새롭게 이제 최근에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용어가 늘어난 거죠. 3의 2로 늘어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4호에 보시면 외국인 등이 나오죠. 여기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외국인 특례할 때 그때 이제 칠판에 내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넘어가고. 자, 뒤에 32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자, 그림 밑에, 자, 박스에서 밑줄 칠 부분이 뭐냐 하니까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돼요. 계약 체결일부터 언제입니까? 30일 이내라고 돼 있고요. 자, 어디로 가서 물건이 소재하는 시군구라고 돼 있죠. 신고관청.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등이 된다 보시면 돼요.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다. 신고관청이라 부르죠.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니까 거래 당사자 직거래 뭐 이러면 당연히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라고 보시면 돼. 어떻게 신고하느냐? 공동으로 신고한다 돼 있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가로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죠. 그러면 다른 일방이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이라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국가 등이 신고하라고 했고, 자, 그 옆에 개업이 중개다 했다 그러면 개업이 중개다 그러면 누가 신고해요? 개업이 신고 의무자라 이 말이에요. 자, 읽어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323페이지. 이제 신고 대상을 한번 볼게요. 신고 대상, 자, 박스 안에 들어있죠? 첫 번째가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다. 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를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이다.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인데, 자, 이걸 다른 말로 무슨 계약? 분양 계약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럼 8가지 법이 나와야 되겠죠. 밑에 박스에 나옵니다. 조문에. 자, 1호부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건분법, 그다음에 공특법이죠. 공공주택특별법, 그다음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10번 정도 읽어보고, 그래 읽다 보면은 이제 귀에 막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그렇게 가서 암기가 돼야 돼.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사망해 보니까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밑줄 꺼볼게요.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이다. 이걸 다른 말로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인데 기억해 보니까요. 위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이다 이 말이겠죠. 이거를 무슨 전매? 분양권 전매다 이 말이에요. 맞죠? 분양권 전매. 기억은 분양권 전매. 니을 보니까 도주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소주 특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요거를 입주권 전매라고 하잖아요. 알아두셔야 되겠네. 그래서 신고 대상은 단독으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신고의 방법 및 신고의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신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 신고가 있고 전자 신고가 있는데, 보통 뭘 하겠어요? 아무래도 전자 신고를 하겠죠. 어떻게 서울까지 가겠어요? 못 간다. 그래서
방문도 되고 전자신고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고할 때 신고사항을 적어놨는데, 자, 공통신고사항부터 한번 보세요. 방금 했잖아. 인도에 가면 거실에서 조개를 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가 가에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나왔죠. 나에 보시면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도가 나왔고요. 자, 다하고 라를 제가 묶었습니다. 두 개를 묶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은 그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묶었다 보시면 되고, 자, 마에 보시면은 실제 거래 가격 나오죠. 거실할 때 실, 그 다음에 조개가 나와야 되겠죠. 바에 보시면은 조건 기한이 나오고, 사에 보시면은 이제 개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업의 인적 사항이랑, 방가로 2번에 보시면 그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신고사항이 인도 거실 조개로서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보세요. 자, 2호에 법인이 뭐 한다고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요. 누가? 법인이에요. 법인이 주택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법인이 주택을 살 수도 있죠. 법인이 주택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매수인일 수도 있고 매도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가목에 보시면 법인의 등기 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법인의 등기 현황인데 그냥 예외적으로 가로에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지. 세 가지인데 자, 어떻게 적어놨냐 보세요. 거래 당사 중에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 당사 중에서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의 등기 현황 신고한다 안 한다? 자, 안 한다고요. 지금 가로가 안 한다는 거예요. 국가 등이 거래 당사 중에서 국가 등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국가하고 법인하고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법인의 등기 현황을 신고 안 한다고요. 되겠죠?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 하나는 뭐냐? 자, 거래 계약이요. 지금 법 제3조의 1항이라고 적어놨죠.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있나 뭔지. 맞죠? 책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맞잖아요. 책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주 공부할 건데 1항으로 이렇게 만들면 1항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원래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 이거는. 사람이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마는. 자, 풀어서 써줘야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계약인지. 이게 조문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분양 계약이에요. 저기 있는 두 번째 계약 있죠? 두 번째. 저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 다른 말로 분양 계약. 분양 계약을 적어놔야 돼. 거기다가 제3조 1항 여기 뭐냐고? 이게 뭐라고요? 분양 계약이라고요. 내 페이지가 뭐예요, 지금? 325페이지. 자,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목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사람이 지금. 아. 자, 이거 뭐. 자,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지금. 몇 페이지. 사람 지금. 욕하고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3조 이제 1항. 요게 적어 놓으세요. 공급계약, 분양계약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가목만 돼 있잖아요.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다고. 여기 가목은 뭐냐 하니까 요거 세 번째 거예요. 분양권 전매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거래 당사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분양 계약이다. 분양권 전매다. 그러면 법인의 현황은 신고 안 한다고요. 그 세 가지는. 입주권이다. 입주권 전매다. 그럼 신고해야 돼. 되겠죠? 자,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떤 걸 신고하는가? 법인의 등기 현황.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보면 나오겠죠. 법인의 등기 현황. 두 번째는 이 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있겠죠. 그 간의 특수관계, 관계 여부.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법인하고 그 거래 상대방이 만약에 개인이다. 그러면요.
그 개인이 그 법인에 속한 임원이냐 아니면 임원과 친족 관계냐를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임원이냐 아니면 임원과 친족이냐. 되겠죠? 만약에 나에 보시면요. 법인이나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둘이 거래하는 거잖아요. 매도법인, 매수법인. 그래서 두 법인 간의 임원 중 같은 사람 있냐? 아니면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임원 간 친족 관계 있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법인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 거기다가 기재해야 돼요. 신고해야 된다고 이 말이지. 자, 하나가 뭐냐면 거기 나에 보시면요. 방가로 말고 그냥 그 밑에 나에 보시면 주택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이제 하나 또 신고해야 되는 게 법인의 주택 취득 목적이랑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득 목적 1, 2, 그다음에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요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3번에 임대 등 그 주택 이용 계획. 이걸 줄이면은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뭐 이런 거예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인이요.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인 상태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이 있잖아요. 매도인은 파는 거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없잖아. 그래서 거기 적어놨잖아. 보세요. 누가 거기 보시면은 매수자인 경우에 해당 적어놨잖아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자인 경우에만 이거 나를 신고한다고요. 매도자인 경우에는 신고 안 하겠지 당연히. 매수자인 경우에는 뭘 신고하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라는 걸 신고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거기 방가로 2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주택이 어딨냐?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다. 그러면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내래요. 이 자금을 조달한 것이 예금액인지 내가 예금 가지고 있던 예금인지 아니면 뭐 주식 채권 처분한 건지 아니면 부동산 처분한 건지 그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걸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어디에 있는 주택이라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른 데 말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밑에 3호에 보세요. 법인 외의자 있죠. 법인 외의자라면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법인 외의자가 자 이번에는 뭐냐 하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다. 이 말은 지역에 관계없다. 지역 이게 투기할 지역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관계없이 금액 자체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액에 관계없이 이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다. 그런 말이에요. 총 세 가지입니까? 총 세 가지잖아요. 그죠? 자, 지역 관계없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금액 관계없이 이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맞죠?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에 있는 주택을 법인 외의자가 매수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또 신고해야 되는데 단서가 있다. 매수인 사는 사람이죠. 매수인 중에서 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 신고 안 한다고. 아니 매수인이 국가가 사는데 뭘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뭘 해? 국가가 사겠다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오른쪽에 보세요. 이 내용은 쉬워. 똑같아 위에 거랑. 취득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그죠? 그 다음 밑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그 이용 계획 같은 거. 이걸 줄여가지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이런 거예요. 그 서식이 있거든. 거기다가 작성해라 이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그 주택이 어디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뭘 첨부하래?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를 첨부하래잖아요. 똑같잖아요. 요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토지는 지금 안 볼게요. 밑에 토지 있죠. 토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은 힘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는 328페이지인데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요건 한번 적어볼게요. 신고 방법 및 절차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좀 힘들어요 원래. 두 번째가 우리 신고의 방법하고 절차인데 첫 번째가 당사자 직거래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
당사자 직거래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잖아. 그러면 신고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거래 당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맞죠? 자, 어디에다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 이 서식에다가 어떻게 공동신고니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거래 당사자 중에서 중 1인이에요. 1인이 아니면 1방이, 1인이 아니면 1방이 어디에다가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끝이에요. 자,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지체 없이 뭘 주냐? 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 신고필증 발급, 교부. 이래 보시면 돼요. 지체 없이.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신고를 할 때 뭐 다른 서류가 첨부가 됐습니까 지금? 다른 서류 첨부 안 했어. 그냥 이 신고서라는 서식에다가 둘 다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갖다 주면 이거 신고필증 발급해 줬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어떤 서류가 첨부된 게 없어.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서류 첨부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거부한다는 얘기가 뭘 거부한다는 얘기였죠?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준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일방이 나오잖아.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했죠. 단독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요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안 해주니까 매수인이 잘 안 해주겠지. 거래금을 좀 낮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단독으로 해. 그럼 요것만 가져가면 무슨 차이점이야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뭘 가져가? 첫 번째 혼자서 왜 신고하니? 그러면 혼자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 하고 거래를 증명해야 돼요. 거래 계약서가 필요해요. 사본이. 요거를 첨부해 가지고 신고하면은 신고 필증을 이제 지체 없이 발급해 주겠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서류 첨부할 게 없는데 예외적으로 일방인 신고를 거부하니까 이런 서류가 첨부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다. 위임받은 사람, 대리인 신고라고 하는데 위임받은 사람. 자, 대리인 신고면 대리인이 신고하러 가야 됩니까? 아, 맞잖아요. 대리인 신고면 대리인이 가는 거예요.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러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까?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신고를 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을 다 가져가야 돼요. 자기 신분증. 이 사람 있죠? 1인, 이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 요 대리인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자기 신분증. 자, 자기 신분증을 가져가는데 플러스 여기에다가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굴 대리하는? 그럼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이 필요해요. 하고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신고하러 갈 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할 때, 신고한청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전자신고 된다고 했습니까? 전자신고 되겠죠. 원칙적으로. 다 전자신고 하지. 그런데 일방인 신고를 거부할 때 있죠. 이때는 전자신고가 안 된다. 직접 가야 된다. 그리고 대리인 신고할 때, 대리인 신고할 때 전자신고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이거 신고 방법.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가 기업의 중개입니까? 기업의 중개, 이 말 다른 말로 기업의 중개란 말은 기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누가 된다고? 기업공인중개사죠. 기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공동신고, 공동중개면 공동신고지. 똑같아요. 에? 자, 그래가지고 제출하면은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어떻게 해주겠어? 똑같아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이 대리인이 되는 거죠. 대리인 신고 누가 소속입니다. 소속 공인중개 소속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중개보조는 안 된다. 중개보조는 갈 수가 없고 소속만 갈 수가 있어요. 신고 제출 대행을.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까?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자기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자기 신분증 가져가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개업의 위임장이나 개업의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가져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개업이 일단은 등록돼 있죠? 등록돼 있으니까 신분증 확실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소속의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개업의 위임장이나 개업의 신분증은 필요 없다는 거지. 이게 차이점이잖아요. 여기는 가져가야 되고 여기는 자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고 한번 밑줄 꺼볼게요. 328페이지인데 자, 신고 의무자라고 돼 있죠. 일단 첫 번째가 직거래라고 돼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공동신고다 해가지고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냐?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공동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니까 단독 신고라 돼 있는데 일방이 이제 거부를 한다 이 말이네. 일방이 거부를 한다. 일방이 거부를 할 때는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거부할 때 신고 거부할 때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래잖아요. 박스에 들어있죠.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자, 이제 첨부 서류가 있죠. 제출 서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신분증을 제시한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오른쪽에 가보세요. 동그라미 니은을 보니까 방금 아까 했던 거 있어. 자, 비규제 지역. 이 말은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토기과열 지구도 아니고 지역에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토기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다 이 뜻이야. 그럴 경우에는 신고서에다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가져가라고 했지요. 그리고 신분증 당연히 제시하고. 그런데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보통 매수인이 신고하러 갑니다. 매수인이 신고하러 간다 그러면 매수인이 자 동그라미 A를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지고 작성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면 되겠지. 매수인 지가 가니까. 매수인이 부동산거래 신고서 들고 자, 자기가 작성한 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들고 신고하러 가면 돼. 그런데 자, 동그라미 B에 보니까 이 매수인이 나는 신고서하고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분리 제출하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신고서를 먼저 내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나중에 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하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래요. 별도 제출. 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가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C는 뭐냐 하니까 매수인 이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말은 매도인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매도인이 간다. 그러면 일단 신고서는 있겠지. 서명 또는 날인 다 했으니까. 자, 매수인이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신고를 하러 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매도인한테 어떻게 되냐?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25일이라고 적어놨어요. 30일 아니죠. 25일 이내에 지가 이제 매수인이 작성한 거 있잖아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있죠. 이거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야. 25일까지 줘야 된다. 계약 체결부터 25일까지. 왜 30일이 아니죠? 25일까지 줘야 매도인도 5일 동안 딱 검토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30일이 아닙니다. 25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공하면 되는데 이 매수인이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네.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디귿에 보니까 아까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또 뭘 첨부하랬지?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서류 같은 거 첨부하랬잖아요. 자, 그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가 그 조문에 나와 밑에. 한두 개만 볼게요. 첫 번째 1호에 보시면 이거 자금 조달로서 예금액 항목을 적었다. 난 예금액이다. 난 돈이 많아. 예금액이다 그러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갖다 줘야 돼요. 맞죠? 이 주식 채권 처분했다 그러면 주식 거래 내역서를 갖다 줘야 돼요.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게 없고 그냥 그 항목을 보면 그 서류가 생각나. 딱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구나.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다음 순한테 한번 볼게요. 양이 많아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양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양이 많아. 보통 양이 아니에요. 자, 오른쪽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331페이지. 자, 기업의 중개시라고 돼 있죠. 기업의 중개면 당연히 기업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공동중개라고 하면 공동신고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기업의 일방 중에서 신고를 거부한다. 그러면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 단독 신고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가보세요. 제일 밑에. 신고서 제출 대행이네. 대리인 신고를 말하겠죠. 방문 신고의 하남이라고 돼 있어. 전자 신고는 안 된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요.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 박스에 보니까 기억,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하고요. 니은,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라 돼 있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은 돼 있잖아. 그죠? 이 소속은 당연히 자기 신분증을 이제 보여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서류는 필요 없지. 개업의 위임장이나 신분증은 필요 없다는 뜻이고. 자, 제일 밑에 표 밑에 보시면 양가로 5번 있죠. 이것도 보통 옳은 지문으로 보통 물어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다른 말로 이제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자, 전자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 계약 체결된 때에 뭐 한 것으로 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전자계약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까? 예, 요 서식을 제출해라 이 말이겠죠. 작성해가지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뒷면인데 유의사항이 있고 한 장 더 넘겨보면은 작성 방법이 있죠. 이 작성 방법 이게 우리 시험에 계속 물어봐요. 물어봤다고 돼 있죠 거기. 자, 요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 자, 우리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다수. 여러 명일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소란에다가 두 번째 줄에 보면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래요. 자, 3명이라면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2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외국인입니까? 자, 외국인은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당연하죠. 국적 어디? 카자흐스탄. 그냥 해봤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적은 반드시 기재하는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한다.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수 용도란에 체크해야 된다. 이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레저용이냐. 매수 용도란 체크입니다. 체크.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법인 신고서 등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법인 신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그 다음에 단독신고 사유서 같은 거, 그다음에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법인 신고서 등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은 이거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건지 아니면 분리해가지고 제출할 건지 아니면 해당 없는지 이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별도 제출할 건지 아니면은 해당 없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4번을 보세요.
공급계약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얘기하겠죠. 시행사,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자, 밑으로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계약 대상 면적이 잘 물어보죠.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라는 거. 서로 바뀔 수도 있고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플러스 뭐 공용 면적 이렇게 같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틀린 지문이죠. 자, 7번의 오른쪽에 물건별 거래 가격 나는 물건 벌이니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그리고 공급계약, 다른 말로 분양계약, 그 다음에 전매계약 두 가지죠.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죠. 자, 요거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끝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8번, 아니고 8번에 보시면 총 실제 거래 가격 있죠. 여기에는 총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전체 거래 가격. 가로에 보시면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이 합계가 되겠지. 합계를 해야 전체 거래 가격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9번에 보시면 종전 부동산 아니라고 있는데 요거는 종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겠죠. 종전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니까 입주권 전매,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금 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338페이지에 이게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맞죠? 이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요거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요걸 내라고 했잖아요. 한 장 넘겨보세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죠.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할 때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이런 거 여기다 기재한다고요. 맞죠? 넘겨보세요. 됐네. 여기까지. 자, 이제 343페이지에 신고 내용 조사 있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볼게요.